자, 지금으로부터 무려 1600년 전이에요. 고대 인도에서 사상가들이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렸다고 하면 어떠세요? 이게 그냥 지도가 아니고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마인드맵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된 종교 철학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대 심리학의 근본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정말 놀라운 고대의 지혜죠. 오늘 바로 이 유식학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 바깥에 딱 하고 존재하는 실체일까요? 유식학의 모든 탐험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유식하게 내놓는 답은 뭐랄까 꽤나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전체가 사실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의 표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마음이 대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걸까요? 유식학은 우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세 가지 방식, 말하자면 세 가지 다른 렌즈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렌즈는 각각 변개 소집성, 의타기성, 완성실성이라고 불려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걱정 마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오해하고 이게 상상의 렌즈, 또 세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이게 의존의 렌즈, 마침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지 이게 완성의 렌즈, 그 과정을 보여주는 놀라운 지도 같은 거거든요. 유식학은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색깔 있는 천 위에 놓인 투명한 수정이라는 비유예요. 이 비유 하나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세 가지 방식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상상의 렌즈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파란 천 위에 놓인 투명한 수정을 보고는 무심코 와, 파란 보석이다 라고 생각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의존의 렌즈로 보면요. 아, 이게 원래 파란 게 아니구나. 그냥 투명한 수정이 파란 천이라는 조건 때문에 잠시 파랗게 보이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완상의 렌즈. 이건 이제 천의 색 같은 건 상관없이 수정 그 자체의 본질, 그 투명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인식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유식학에서는요, 우리 마음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무려 8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처음 6개는 우리한테 꽤 익숙한 것들이에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5가지 감각의식, 이걸 전오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감각 정보들을 모아서 생각하고 꿈도 꾸고 상상도 하는 제6의 의식, 즉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보통 우리는 딱 여기까지를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기억들, 또 딱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의 습관들, 더 깊은 본능 같은 것들, 이런 건 이 6가지 의식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유식학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의식 저 밑에 우리가 모르는 2개의 심층 의식이 더 있다는 거죠. 수면 아래 첫 번째 층이 바로 제칠 말라식입니다. 이 의식의 유일한 임무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 아래 더 깊은 층을 계속 바라보면서 저게 바로 나야 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 나라는 자만심, 나에 대한 애착, 그리고 나라는 무지. 이 4가지의 뿌리 깊은 번뇌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에고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합니다. 바로 제8 아레아식입니다. 감추어진 창고라는 뜻을 가진 이 의식은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 그 의도의 결과가 씨앗 형태로 차곡차곡 저장되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유식학 시스템 전체의 심장이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 아레아식을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뭐랄까 마음의 업카르마, 하드 드라이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그 수많은 말과 행동들, 심지어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까지, 이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사라지는 걸까요? 유식학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그 에너지나 흔적을 종자, 즉 씨앗의 형태로 아레아식이라는 거대한 마음의 밭에 심는 것과 같아요. 좋은 행동은
좋은 씨앗을 심고 나쁜 행동은 나쁜 씨앗을 남기겠죠. 그리고 이 씨앗들은 언젠가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싹을 틔워서 우리의 경험, 바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아레아식은 무슨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처럼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본질은 끊임없이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고 묵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마치 폭포수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역동적으로 흐르는 과정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역동적인 폭포수 같은 아레아식을 바로 그 위에 있는 제7 말라식이 끊임없이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착각하면서 꽉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나라는 집착이 악연, 아만, 아에, 아치라는 4가지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게 아레아식이라는 강물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거예요. 고통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어지는 거죠. 우리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한 시스템에 그냥 평생 갇혀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유식학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마음의 지도를 그린 진짜 이유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정화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건 정해진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피드백 루프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현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아레아식에 저장된 오염된 씨앗들을 정화하고 그 자리에 좋은 씨앗들을 새롭게 심는 겁니다. 바로 이 실천적인 길을 유가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그 요가와 어원이 같아요. 이건 명상과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마음의 층들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고 제7말라식의 나라는 착각을 멈추게 하고 아레아식의 흐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얻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의 끝에 대해서는 유식학 안에서도 아주 깊은 논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타고난 씨앗의 성격이 달라서 깨달음의 가능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좀 급진적인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건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큰 가르침과 부딪히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낳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논쟁들조차도 우리의 가능성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정말 치열하게 탐구했다는 점입니다. 유식학의 기나긴 탐험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모든 현실이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된 씨앗들이 스크린에 비춰내는 영상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영상을 투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